제가 읽어드릴 거는 미국 트럼프가 미국의 장성들, 모든 장성들을, 그러니까 별 하나짜리 이상이죠. 버지니아주 퀀티코 기지로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지시는 갑작스럽게 발표되었고 공식적인 세부 설명도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번 회의가 더 엄격한 워리어 에토스를 강조하고 복장 및 외모 규정, 또 지휘 방식, 충성도 정렬 등을 논의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고위직 장성급 감축을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소집이 군내 개편을 하려고 하는 일환이라고도 본다고 해요. 그렇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해외 주요 지휘관들까지 동시에 불러들이는 방식이 군의 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투명성도 부족하고 군 통제 방식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 적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이게 왜 이례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미국처럼 전 세계의 군대를 파견하고 다국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나라에서 800명의 고위 장성들을 한자리에 모은다? 이건 전시사태 수준의 움직임이죠. 이 정도 규모의 소집은 평상시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지휘는 리모트로 하죠. 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사령부 단위로 이루어지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불러 모으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없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거의 드문 일이다.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런 말들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일까? 가능한 해석들을 추측해보면 충성심을 강요한다든지 통제력을 강화한다든지 누가 내 편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든지 충성도를 테스트해보려고 하는 모으는 짓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줄을 잘 서 있는지, 누가 눈치 보면서 자기를 거리를 두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서 무언가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써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과거 독일 나치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히틀러도 군 장성들을 모아서 충성서약을 강요했었어요. 이 사람은 독재자예요. 최근 트럼프 진영에서 군대가 너무 나약해졌다, 정치적 올바름에 휘둘린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군인의 복장, 태도, 신체 조건 등을 외형적인 기준을 강요하면서 우린 다시 강해져야 한다는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이 인사 개편이나 숙청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 고위 몇 명의 장성들이 예고 없이 해임이 됐어요. 징계성 해임이 아니라 사전에 경고를 한 거예요. 네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나는 너를 잘라낼 거야. 지휘부를 재정렬시키고 인사 개편에 사전을 포석하려고 하는 분석도 많아요. 누가 충성을 하고 누구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시각적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쇼를 하는 거죠. 우리 국군은 이렇게 단결이 잘 돼 있고 리더십은 아주 강력하다. 내가 시키니까 쫙 모인다. 이런 것을 북한처럼 독재자가 마치 열병식을 세우듯이 세계를 향해서 위엄을 자랑하고 통제력을 보여주려는 강한 쇼일 수도 있겠죠. 강하지는 않지만 해외 주둔을 축소를 시킨다든지 미국 본토를 방위하는 대로 강화를 하려고 한다든지 네이로 동맹국 중심 작전에서 미국 우선 전략을 강화한다든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거기는 강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일이 언제 있었나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근데 히틀러가 1934년에 장검의 밤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그거를 보고 그때 군 장교들을 불러다가 반대파를 숙청을 다 했어요. 군의 내부 충성을
다시 다 짜서 줄을 세운 거예요. 독재를 하는 전조였어요, 이때가. 그리고 1973년에는 칠레에서 쿠데타가 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군이 대통령 알렌데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모였죠. 고위 지휘부가 장악 후에 정치 개입을 했었어요. 미국은 1949년 해군 장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어요. 미국도. 국방부 재편에 군 내부가 반발을 해서 그렇게 됐었죠. 이때 군인들과 민간인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커졌다고 해요. 다만 미국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군을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는 나라예요. 원칙이 있고 헌법이 있고 코미터스법도 있고 그리고 반란법도 여러 장치가 많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법들이 위기 상황이나 계엄령,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생각보다 쉽게 군이 장악될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쿠데타를 두 번이나 겪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죽은 자들이 산자들을 살려준 계기가 되었죠. 지금 당장 쿠데타가 벌어지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그런데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지휘체제를 서서히 충성 기반으로 바꿔놓고 국내 시위나 선거를 빌미로 해서 또 방위군을 자꾸 투입시키고 아이스를 투입시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자꾸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독재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적으로 어서리테리언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시그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들은 이 회의들을 하고 난 이후, 회의한 이후에 고위 장성들의 인사를 이동시킨다든지 갑작스러운 은퇴를 시킨다든지 좌천을 시킨다든지 또 의회나 언론 반응을 보고 청문회를 요구한다든지 견제를 하나 침묵을 하나 이런 것을 맛을 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의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언론은 어떻게 반응하나. 우리나라도 똑같이 했잖아요. 이 독재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복장이나 신체 기준 또 충성서약 강화 등을 발표하면서 내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신호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 군은 준비됐다. 반역자를 처단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주 방위군을 마구 움직이는 것도 특히 블루스테이트에다가 자꾸 지금 주 방위군들을 투입하면서 그 뉴섬을 체포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체포를 하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트럼프도 실패할 거예요. 군의 생태를 너무 몰라요. 군이 어떤 조직이라는 것도 아예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상한 훈련을 시킨다든지 비상사태 명분을 자꾸 내보낸다든지 이러면은 의심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장성들을 소집하는 문제는 단순한 회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해봐야 되고 권력이 집중된다든지 충성을 재편하려고 한다든지 또 군사전략 변화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유사 사례들을 보면서 체제 전환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몇 주간을 정말 중요하게 잘 지켜봐야 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민주당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언제 일으킬까만 정확하게 몰랐지 항상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표가 떨어지는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을 잡았어요. 그리고 생중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 시기에 미국도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핑계를 대겠죠.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했다. 내부를 좀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했다. 제도를 좀 개편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또 전략적으로 환경 설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방향을 돌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하고 있는 정신을 빼는 작전, 관세를 먹인다든지
여기저기 막 들쑤신다든지 사람들을 정신을 빼게 만들어요. 항상 위험한 신호예요, 이것은. 윤석열이 그랬어요. 잠시도 조용한 때가 없었어요. 계속 시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계엄 준비를 차곡차곡 했던 거예요. 우리 뒤에서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척 하면서 군 장성들을 만나고, 우리는 엉뚱한 대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그 뒤에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던, 태세를 하고 있었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나왔지만 미국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제가 지난 4년간, 6년간 얘기했던 미국의 선왕성이 쌍둥이 자리로 들어가고 해왕성이 산양 자리로 들어갈 때 1861년이죠. 제가 자꾸 프랑스 대혁명을 착각을 했어요. 1861년부터 1865년에 벌어졌던 시빌 워를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위치로 행성들이 가기 때문에 올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5년 동안이 다 위험한 시기예요. 히틀러가 나치 독일 국방군을, 히틀러는 그때 그 당시에 장군들에게 개인 충성 맹세를 강요했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렸어요. 이 군사의 그 체계, 군사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개인 권력에 대한 충성심만 강화를 시켰죠.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이고 신호예요. 쿠데타로 일으켜서 나라를 장악하고자 하는 자들은 고위 장교들을 항상 소집해요. 윤석열도 그랬어요. 충성 맹세를 시키고 재배치시키고 숙청을 하고 공개적으로 복종선언하고 망신을 주고, 이런 회의들은 숙청 또는 강요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투명하지 않게 고위 장교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소집하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을 정렬한다든지 또 내부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제도를 재편하려고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독재로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볼 수 있겠죠. 미국의 국방장관이 장교들을 소집할 권한은 있지만 실행에는 계약과 규범이 엄격하게 존재해요. 미국은 헌법과 법률이 엄격한 나라이고 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민간 지도자의 통제하에 있지만 무제한적은 아니죠. 법적 절차가 있고 규정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군대에 있었던 장성들, 장성이라기보다 대령들이 그렇게 많이 했죠. 이번에 상들을 다 받으셨어요. 이것은 불법 명령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합법 명령과 불법 명령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군대라 그래서 불법적인 명령에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거부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법도 위반하는 거예요.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그래서 군인은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불법적인 명령에는 거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육사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다만 합법성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민들에게 총을 겨눠라, 탱크를 몰고 국회로 가라, 이것은 불법이 명백한 거죠. 그래서 많은 대령들이 들어가지 말아라, 시민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포세 코미타투스 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이것은, 그리고 인서렉션 액트도 있어요. 포세 코미터스 법은 육군이나 공군은 민간법 집행에 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서렉션 액트는 국내 소요나 반란 상황에서 대통령이 연방군 투입을 허용받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군 병력의 국내 투입은 아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만 의회가 감독을 하죠. 군 예산 승인하는 것도, 고위 인사 임명을 동의하는 것도, 인사 재배치 감시를 하는 것도, 조사권을 가지는 것도 모두 의회의 소관이에요. 장성급들을 대규모 해임한다든지 의회가 감시를 한다든지 저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사인이라고 보고 의회가 대항을 할 수 있겠죠. 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지휘관들을 일시적으로 본국으로 소집하면은
주요 작전 지역의 리더십의 공백이 발생을 하는 거야.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군이 있기 때문에 push comes to shove.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해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보안이나 비용이나 회의 중에 위기 발생 시에 대응력이 저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좀 안심스러운 것은 미국 군대는 비정치적이고 또 전통과 전문성, 지휘체제 존중을 중시하는 아주 강한 내부 문화가 있다고 해요. 갑작스러운 충성심 요구나 정치화 시도는 고위 장교들의 사퇴, 내부 반발, 또 사기 저하로 이어지겠죠. 다만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돼요. 투명성도 부족하고 내용도 모호하고 대규모 소집이 이렇게 일어날 경우는 위기 감지 신호로 봐도 좋은 거예요. 상징적인 시위를 한다 그랬는데 이미 했어요. 이 사람은. 군대를 열병식을 시켰죠. 이미. 그리고 충성도 테스트를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너 나가.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가 막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군대가 정치화가 된다든지 규범을 훼손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통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 통제와 군 충성심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위험이 있죠. 또 강압적이고 정치화된 분위기에 불만을 가진 장교들이 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또 입을 다물고 있고 내심 명령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은 물론 의회가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며칠이나 몇 주일간은 우리가 이 사람이 회의 안건을 공개를 하는지 또 해임 사임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지 또 여론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사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국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국 국민들은 잘 지켜봐야 돼요. 눈 감고 있는 사이에 독재로 순식간에 변할 수 있어요.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굉장히 자율적이고 자유스럽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열병식 할 때도 군이 무작정 따라하지 않았어요. 탱크에다가 기름을 안 치고 일부러 삐걱거리는 소리 나게 만들고 열병식도 대충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언론인들을 잘랐지만 모든 나이트쇼 호스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지미 커멜을 도로 불러들이고 스티븐 콜베어도 다시 불러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미국이. 전면적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가 했을 때는 미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프트 쿠데타나 권위주의적으로 정책을 바꿀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탱크나 무력 시위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사 내부나 법무부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파들로 다 박아놓고 또 국내 비상시에 반란법을 통한 군 투입을 또 시도한다든지 감시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또 대규모적으로 별 높은 사람들이 퇴역을 한다든지 야 니네 충성서약해 이념을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벌어지기 제일 쉬운 가능성은 군사와 국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게 더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미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세계적인 케이오스가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군대에 있는 높은 장교들이 대량으로 사퇴하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미국의 10월 중순을 좀 보면 국방 내 갑작스러운 인사 개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11월 달에 가면은 주 방위군이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국내 명령을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야 돼요. 대도시에 군사를 배치한다든지 준비태세 훈련을 시킨다든지 반란법을 막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군사적인 언어가 막 나온다든지 우리 장군들이 우리 편이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반역자로부터 우리 군을 보호하라. 법 집행을 요구한다든지 또 군사화된 수사를 한다든지 2015년 12월하고 내년 1월 달은 확률이 이것도 있어요. 국방수사권법이 있는 달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대충 보고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 미국이 끼치는 영향은 온 세계에 굉장히 커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 하나가 쿠데타 일으킨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